대중음악 공연장, 대중음악 학교는 언더서플라이. 수요 엄청 많고요. 창조 유통. 프로젝트에서 신기술 대전, 창업 대전 하는 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신불자 대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신기술 창업해가지고 대부분 망하세요. 왜 망하시냐면 만들어가지고 못 파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접시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컵을 뺐다 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4개가 들어갔을 때 실물자는 다 갖고 있는데 다 갖고 다니는데 원래는 오늘 갖고 오려다가 또 이렇게 자꾸 보여드리면 동네 약장수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접시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거기에 컵을 4개를 꽂게 돼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가운데다가 이제 골뱅이 한 접시 놓고 막걸리 4개 해가지고 세트 메뉴로 다 파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골프장 골프 3개 다 4개 아닙니까? 4인 플레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걸 저한테 갖고 왔어요. 파시겠다고. 잘 팔아고 어떻게 팔까 했더니 전국의 골프장을 다니시겠다고. 제가 딱 그 순간 저기 많이 보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제가 저거 만난 지가 7년 가까이 되는데 골프장 갈 때마다 저거 있나 없나 보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이게 왜 파냐? 바로 팔아주는 전문점이 있는 거예요. 도어게이트 같은 거. 전국에 한 30개 매장이 있고요. 30만 가지 물건을 팔아요. 자, 이게 뭐냐면 컵라면 위에 도는 뚜껑이에요. 컵라면 뚜껑. 이거 뭐냐면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컵라면 물버릇 항상 뭐 하세요? 자꾸 뚜껑 열어보고 먹어보고 마셔보고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거나. 버튼이 3개가 있어요. 레어, 미디엄, 웰던. 버튼 딱 누르면 그냥 삐삐 울려요. 그럼 뚜껑 열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컵라면 전용 뚜껑입니다. 전자뚜껑. 자, 우리나라에서 이거 만들어다 진짜 이거 어디서 팔죠? 백화점? 전자제품?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파냐? 이거 한국에서 안 돼요. 그래서 도쿄에서 파는 거예요. 참고로 도쿄에 가보시면 한국에서 만드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데 못 팔고 일본에 가서 파는 거예요. 이건 잠 깨우는 귀걸이에요. 귀에다 걸고 있으면 졸면은 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본사 연결해가지고 근데 뭐 엄마 고3 수험생 귀에다 걸어놓고 엄마 옆에 자는 거예요. 삐삐 울리면 깨가서 혼내고. 버스 기사 졸면 본사에서 이게 버스 의자에다 진동으로 보내는 거죠. 졸지 말라고. 자, 이걸 만들어도 치하고 이거 어디다가 안 돼요. 전자적으로 숟가락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도쿄인지를 하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이 신기술 대전 창업 대전 해가지고 신불자 대전으로 가지 않게 적어도 팔아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주자. 이래서 제가 롯데다가 몇 년쯤 찾아내가지고 롯데가 결국 했죠. 잠실에다가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혹줄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도 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훌륭하다. 드디어 한국판 도쿄인지가 생겼구나. 가셨어요. 격려도 하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누군가 팔아줘야 되는데 팔아주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농식품. 예. 참고로요. 의식주 중에 제일 100여 평씩 업종이요. 의식주 중에 제일 중소기업형이 의예요. 그 다음에 주고요. 제일 100여 평이 식이에요. 왜 식이냐면 먹는 거는요. 품질과 신뢰가 개런티 되지 않으면 안 먹으세요. 입는 거는 뭐 잘못 입으면 그냥 바꿔 입으면 되는데 먹은 거는 한 번 먹으면 그다음에 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중에 제일 대개평이 식입니다. 어느 나라. 그래서 우리는 네스카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키스트를 먹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원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주 삼다수를 외국에다가 못 파는 거예요. 왜? 제주 삼다수를 우리나라 할지 외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에비앙은 팔아도 삼다수는 절대 못 파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라는 게 굉장히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사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식이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산업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요. 만들기는 쉽죠. 제일 만들기 쉬운 게 뭐죠? 맹물이에요. 맹물을 그냥 뭐 생수 못 팔잖아요. 우리나라는 글로벌리 팔릴 수 있는 생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파는 게 어려워요. 만드는 거 쉬워요. 만드는 거 쉬운 거 엄청 많습니다. 파는 거는 근데 진짜 소수예요. 대표적인 음식품 산업, 농식품. 이런 거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쭉쭉쭉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다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국가 창업입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요. 국회나 청와대 또는 기재부 산자부 가지고 이제 막 설득을 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 또는 국가 지도자들 뭐라 그러시냐면은 기업인들은 이게 하면 반응이 엄청 좋아요.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진짜 한번 해보자.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 또는 정치하실 분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러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자유시장 경제 원리 따라 기업이 할 일이지. 이러세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는요. 자유 방임이 아니고요. 리더십이에요. 독재하고요. 딕테이터십하고 리더십하고 달라요. 딕테이터십은 독재고요. 리더십은요. 선도하는 거예요. 자, 싱가포르 보자고요. 싱가포르의 핵심 산업이 항공기 MRO하고 바이오 제약하고 그다음에 관광, 물산업들 이거 다 국가 창업한 거죠. 국가 창업에 따라서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창업하게 한 기반을 만들어 준 거죠. 왜 국가 창업이 필요하냐면 국가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반을 조성하라는 게 비행기 타다 치자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우리 개인 비행기 타면 비행기 귀마개 해주죠. 잡지도 줘요. 비빔밥 먹고 고추장도 줘요. 이건 개인이 되는 거예요. 항공기 부품, 탄소 날개, 전자장비, 케이터링 서비스 이건 개인이 못해. 기업이 해요. 항공기 정비산업, 공항 활주로 등 국가가 단지를 지정하고 개인과 기업이 입주하고 클러스를 만들어야 돼.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항공기 정비산업은요 어느 나라나 국가산업이에요. 개인이 못합니다. 왜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공항 터미널에다가 비행기 정비할 수 없잖아요. 비행기 날개 길이가 얼마인데 어떻게 갖고 돌아 이게. 항공기 제조업은요 국가도 못해요. 이거 국가 연합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못해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4개가 합작해서 만든 게 에어버스예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레벨이 있는 겁니다. 개인, 기업, 국가, 국가 연합. 지금 중국이 항공기 만들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국가가 창업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기업을 하고 창업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사막에다가 창업을 내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창업을 만들지 말고 오아시스에 창업을 해요. 이런 거 안 만들고 자꾸 창업하라는 거는 신물자 만들자는 거예요. 국가 창업을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 택배 불법이었어요. 택배가 합법이 게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지금도 국가가 우체국 택배를 가지고 독점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창업을 해가지고 국가가 땅을 사서 공장 짓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국가가 창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항공기 MRO. 항공기 제조산업보다 항공기 MRO. MRO는 게 메인티넌스, 리페어, 오버홀. 항공기 정비산업. 이게 항공기 제조 시장의 한 3배 정도 크고요. 항공기는 한번 사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오버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항공기 정비 단지가 없어가지고 아시아나를 포함한 LCC들은 저비용 항공사 다 외국 가서 정비를 받아요. 대한항공은 좀 크니까 김포에 있는 자기네 자체 정비창에서 하고 셀프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정비창 정비업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외국 가서 받아오세요. 이게 지금 거의 2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 전용 항공기 정비 단지예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 최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 10여 년 전에 왔었대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한국 갔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관심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공 정비라는 뭘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제 사진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에어버스 정비 센터입니다. 에어버스 운영하는 건데 여객 비행기 기령이 30년이면 15년 여객기를 쓰고요. 15년 화물기를 써요. 개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항상 새비행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새비행기 쓰다가 이제 화물기를 개조하는데 여객기를 다 뜯어내고 화물기로 개조하는 그 사진이에요. 이런 비행기 개조. 그 다음에 새로운 의자. 이게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옛날 퍼스트 클래스. 요새 지금도 좋아졌죠. 이게 의자 하나 2억 5천만 원이에요. 아파트 한 집 값입니다. 그래서 부품 제조, 국제공항, 연구, 교육, 항공기 정비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하는 항공기 정비 단지가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도면 하나 정도. 그래서 제가 그때 공기업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오케이 했어요. 하기로. 입지를 발표 못하는 거예요. 왜? 수구대 발표하면 나머지가 난리가 나잖아요. 양양, 무안, 청주,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발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해양 레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금 조선산업 위기잖아요. 해양 레저 산업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해양 레저 제조 강국이자 동시에 소비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양 레저 잘 되려면 해안선이 복잡해야 돼요. 대양에서는 배를 못 듭니다. 큰 배가 아니면요. 배가 흔들려서 못 해요. 배해가 많아야 돼요.
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해안선이 엄청 복잡한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면적 대비 해안선 그 1제곱킬로미터당 해안선의 길이가 우리나라 129m, 이태리 31점, 이태리 되게 복잡하거든요. 31.4m, 미국 14.6, 중국 3.8. 중국은요 해안선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배 못 타요 거기서. 태평양에서 못 탑니다. 이렇게 섬과 섬이 둘러싸인 이렇게 아늑한 곳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가로림만, 새만금, 남해는 많죠. 굉장히 여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안선을 이용한 레드 산업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가 갖고 있고요. 제조 입지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조, 판매, 유통, 그 다음에 레저 이런 것들 하기 좋은 입지가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부산에 수영 요트 마리나 가보셨죠? 부산 해운대가 다 있잖아요. 부산 해운대 가서 한번 요트 타보세요. 못합니다. 그거 완전 현해탈이잖아요. 배 엄청 흔들려요. 평범해 보이죠? 가보시면요. 아, 이거 막노동이에요, 진짜 이거. 거기서 사는 거. 여수 앞에 가면은 잔잔해요. 근데 해운대 앞에 가니까 이거 진짜 막노동이더라고. 거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뭐 즐기랴, 와인 다 쏟아져요. 서 있질 않아, 이게 막 배가 흔들려가. 보기는 잔잔해 보이는데 나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 부산 가서 이런 강의하는데 해운대가 아니고요. 진해, 거제도, 해운대 그 사이에 이런 호텔 만들어서 하면은 분명히 된다 이거. 바이오 제약 이런 겁니다. 아까 설명하셨죠? 바이오 제약 이런 거 국가 창업 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문화 산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우리나라는 이제 대중공연을 위한 공연장이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공연은 대부분 다 어디서 하냐? 체육관에서 해요. 이 독구돔은요. 독구돔은 요요미 자이언츠 홍보자가 아닙니까? 1년에 300일 써요. 왜?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모든 이벤트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잠실 종합, 잠실 중경인데 여기는 아예 축구를 안 해요. 1년 내내 놀아. 야구장은 1년에 77일 써요. 근데 거기는 홍보장 2개 조산하고 해요. 그래서 한 100일 써요. 나머지 300, 265일을 놀아요. 야구장. 근데 운동장은 이게 적자가 날려면 300일을 돌아야 되는데 300일을 돌리려면 뚜껑이 있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사계절 뚜렷한 나라에서는 동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장 하나 짓는데 한 2,000원 드는데 동구장 지금 4,000원 들어요. 근데 비싸잖아요.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구장은 다 코엑스와 같은 종합 쇼핑, 복합 쇼핑몰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구장 와서 보고 쇼핑몰에 쓰고 그래서 소비자는 동구장으로 끌고 소비는 복합 쇼핑몰에서 이렇게 딱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고척 돔 가보시면 딱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건. 고층 빌딩 100층짜리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100층짜리 건물은 무조건 적자인데 그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쇼핑몰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쇼핑몰 없이 고층 건물 짓겠다. 무조건 적자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종합운동장은 고척돔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부에 로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운동장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자. 전국의 모든 공설운동장이 다 공호하고 썰렁해서 공설운동장이라 좀 불러요 항상. 왜 거기 장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장사할 수 있게 해주자. 우리나라 운동장 중에서 유일하게 장사 허용된 곳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월드컵 경기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만 이마트랑 CGV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동장 다 해주자라고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2011년에.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 YC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국가 창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면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YC단지가 들어오고 청주 종합운동장 들어오고 제주 종합운동장도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프라가 좋잖아요. 땅도 넓고 주차장도 있고. 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및 문화산업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도쿄돔 같은 데서 BTS 투어도 해보고 그 다음에 로얄 아레나 코펜하겐 덴마크에 있는 것처럼 이런 데서 한번 우리도 보긴 해보자. 슈퍼 아레나 사이타마. 자, 장충체육관 특설무대 이건 아닌 거죠. 네. 체육관에서 하면요 음향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대한민국 패신이에요. 아시아 투어 한다면 대부분 다 일본하고 중국으로 싱가포르 바로 가요. 한국에서 오면 일단 장소가 없어가지고 음향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음향도 엉망이고 체육관에서 하니까 당연히 괜찮겠습니까? 체육은 체육관에 체육하라고 지은 곳이에요. 잠실 실내 체육관 특설
사랑 내비게이션. 시간이 많이 지나서 틀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등산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 따라 등산하잖아요. 운전하잖아요. 산에 가면 뭐 어떻게 하죠?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지판 보고 가거나 아니면 빨간 리본 보잖아요. 무슨 산악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리본 보고 등산할 때잖아요. 그래서 음성 안내 등산 내비게이션 만들자. 청와대에 얘기했어요. 아, 이건 대통령 사업으로 가자. 네, 돈 얼마 안 들고 생생력이 얼마나 좋은 사업.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해보자. 대구 근데 위정대도 어떻게 하냐. 너무 좋다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감동받으시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정근영이 있어요. 내가 하자 이거. 한 30원만 들면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자. 사회복지 사업을 하자. 그래서 한참 하다가 그만둬서 중단됐어요. 청계산까지 시골 살았어요. 너무 좋은 거. 청계산에 길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가는 데는 백간데 옛골, 뭐 원터골 딱 길이 두세 개밖에 없어요. 중간중간 살길이 굉장히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배낭에다 꽂고 전방 50m 우회전하세요. 딱 나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스마트 의료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다 생략하고요. 자격증 제도. 자, 이거 우리나라 불법 사업 리스트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친구사, 카이로프랙틱, 뭐 총론사, 뭐 등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직업의 종류가 미국에서 3만 개, 일본에 2만 개, 우리 1만 개. 왜? 불법이 많거든요. 자, 이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격증 제도 생략하고요. 마치면 지금 3만 불 2% 성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직업이 3만 개가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 1만 개인데 일본이 2만 개인데 없어진 1만 개, 없어진 2만 개를 찾아서 만약에 할 수 있게 해주면 창업열기 엄청 늘어날 거고요. 새로운 직업 늘어날 거고요. 국가가 추경 편성 안 해도 추경 편성 할 필요 없이 엄청 사업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개 산업만 뽑아봤더니 부가가치 창출액이요 57조고요. 일자리 창출이 111만 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돈 안 듭니다. 왜 이거 하겠다는 사업자 다 있거든요. 추경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업 중에 그 어느 것도 추경이 필요 없어요. 유일하게 추경이 필요하다면요. 딱 한 가지. 이 지우개 까마 있으면 돼요. 지우개.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안 된다 안자 지우고 못자 지우고 업자를 이자로 바꾸고 이거 지우개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또 예를 들면 서울랜드에는 테마파크가 안 된다. 배경을 해주면요. 뭐 투자 들어가죠. 일자리 생기겠죠. 당연히 뭐. 정부는 예산 필요 없고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죠. 투자가 늘어나니까 취등록세, 법인세, 소득세 늘어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국가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 국가와 사회 관심.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균형 성장을 했거든요. 탈것, 비이클 산업에 탈 걸 보시면요.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있고요. 땅을 다니는 화물차, 승용차 쪽 있고요. 바다를 다니는 배가 있고 뭐가 쪽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모든 산업 중에 항공산업은 지금 전투기 하나 있고요. F-5, T-50. 땅에 다니는 승용차만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 기차 이런 거는 수출이 잘 안 돼요. 자동 승용차 강국이에요. 배는요, 화물선 강국. 재밌는 거는 화물선 세계 1등인데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승용차는 세계 5등인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 자전거 뭐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다 수입하죠. 비행기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찍어서 하나 성장하더라는 건 잘했어요. 근데 그 찍은 사람이 되게 어떤 사람이냐? 대기업 사람이에요. 승용차 아까 말씀드렸죠. 완성차는 대기업이고, 개조차는 중견기업이고, 그 다음에 수제차는 소기업이고. 대기업 업종을 찍은 다음에 이것만 했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국가가 된 거예요. 업종을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택할 업종들은 그 말고도 많다는 거예요. 국가 관심이. 삼천리 산업이 원래 두 개 있어요. 자전거하고 삼천리 기아마스터 오토바이 3륜차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 그 삼천리 자전거 두 개를 했었어요. 근데 자동차는 잘 돼서 지금의 기아 자동차가 된 거고요. 주인은 바뀌었지만 자전거는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수입 대리점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너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분 답은 그래요. 국가 관심이죠. 자전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전거는 10만 원만 주면 됐지. 무슨 자전거 100만 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가시면요. 대개 자전거 1인당 두 대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 자전거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운동 자전거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그 시장은 엄청 큰 거예요. 우리 그 시장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전거가 무슨 10만 원이 됐지. 우리 자전거 생각은 뭐냐면 애들 3년 세발 자전거 아니면 쌀 배달 자전거 생각해요. 저는 국가 관심.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이제 정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사업 기회이고요. 이걸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심지어는 한 번은 강릉 시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파인 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서부터 시내까지 내려가는 거. 이 강릉 시청에서 저한테 와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대관령 정상부터 강릉까지 알파인 코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찾아왔느냐? 경영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주장하면 돼요. 아까 잠실 마이스탄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업계적으로 되는 거고. GTX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 엄청 로비해가지고 대실도 지하철을 성공시킨 거고. 그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만 너무 보지 마시고 하이텐스, 언더서플라이에 우리 잃어버릴 20년을 풀어낼 전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5분밖에 질문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 답변을 예, 질문하실 분 계시면 오늘 우리 강의는 사실 기업인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들어야 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보니까 새로운 블로거들이 우리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기업인들이 보면 오늘 자료를 쭉 천천히 보면은 많은 걸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아니 좋은 걸 왜 안 하지 사람들이? 그러세요. 이걸 왜 안 하냐고. 그건 나라에서 왜 안 하죠? 이렇게 좋은 건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안 하지? 국회 가서 이거 몇 번 강연했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은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법안을 다루시는 분이라 관심 없어요. 그래서 국회를 포기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다닌 거예요. 특히 도지사님들을 시도지사를 찾아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하게 됐다니까요. 전라북도 가서는 탄소섬유, 전라남도 안희정 시장하고 가가지고는 거기 또 전라남도의 요트, 강원도의 산지, 부산은 실버, 광주는 또 아까 말씀드린 계류자동차, 그다음에 소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 되는 소리 엄청 많습니다. 소금 산업이 엄청 유망한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소금 산업이. 서플라이가 너무 좋아요. 디맨드 너무 좋고. 근데 너무 영세해 산업 지금 인더스트리가 소금 산업. 그래서 등등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요 정치인들은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도지사들은 관심이 있어요. 왜?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경영적으로. 제가 느낀 거예요. 역시 지자체장하고 정치인, 국회의원하고 다르구나. 국회의원은요 2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도 있는데 정치인, 이 도지사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민주당